최근 해외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너무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불안한 증시, 총선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현재 우리 증시가 계속 실적이 부진하네, 고용이 부진하네, 또 경제지표가 부진하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수도 올라가죠.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우량주들도 조금씩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 장이 왔는데 내가 마음 놓고 좋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현재 시장을 아직 제대로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좋아해야 될지 오히려 걱정해야 될지 오늘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있을 총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총선 특정 인물에 투자하셔가지고 내일 밤잠을 못 이루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쪽 후보에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한 사람은 낙선하고 한 사람은 당선됐어요. 그럼 관련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둘 다 빠진다고 보는데 어쨌든 낙선한 사람의 주가는 거의 99.9% 하락을 하게 됩니다. 당선한 사람의 주가도 빠지는 마당에 과거에 그런 패턴들이 많이 보였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총선 관련주는 총선이 끝난 다음 보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 저는 아무 포지션도 갖고 있지 않은, 저는 총선주는 아예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오늘장은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 대선을 한번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겠지만 오늘 이제 배팅을 해놓으신 분들은 아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을 보니까 총선도 총선이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시장 6천억 정도 순매도로 들어갔습니다. 순매도로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스마트한 도마개미 주가 반등 속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한 도마개미 주가 반등 속 차익 실현 나서. 제목을 좀 보니까요, 우리 스마트해진 개미들이 오늘 조금 올라가니까 주가 반등 속에 차익 실현했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개미들이 이제 나가고 있는 걸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니까요, 우량주 집중보다는 우량주 집중 매입을 하고 있고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매매 패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니, 제목이랑 내용이 좀 달라요. 조금 더 볼게요. 일부 차익 실현에 나갔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개인 매수세가 우량주에 집중된 것을 고려할 때 개미들의 매매 패턴이 단타에서 장투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순매도를 기록한 거는 딱 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차익성 매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 개인의 순매수는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우량주에 집중돼 있다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개인들이 삼성하이닉스를 팔고 그리고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샀던 거랑은 확연히 대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단기 차익보다는 배당 및 안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장기 투자자의 성격이 느껴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샀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를 산 개미들이 얼마나 벌었을까요? 최근에 여기 3월 중후반부에 이 바닥에서 42,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샀던 개미들만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샀던 사람이 지금 오늘 종가가 49,000원이에요. 그럼 매도해봤자 얼마나 수익일까요? 진짜 최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사서 오늘 팔았어도 15%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의 개미들은 어떻단 얘기죠? 여기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여기 이제 개인 지분입니다. 개인 지분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동학 개미들은 대충 한 요쯤에 사가지고 6만원 전후 근처에서 막 돌파 나올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아까 우리 기사에서 봤던 동학개미가 차익 실현한다는 얘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죠. 스마트머니가 여기서 나갔다? 여기서 산 일부 개미들은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근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진짜 물량이 늘어났던 시기는 여기서 여긴데, 대부분은 지금은 마이너스이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고 가져가는 게 현재 동학개미와 스마트개미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평단가는 대부분 이제 5만원 위쪽에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 기사는 제목만 봤을 때는 개미들이 마치 빠져난 것처럼 표현했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은 그리 많이 나가지 않았고 현재 매수된 물량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만약에 제목만 접하셨을 경우에는 개인들 많이 팔았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영향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말씀드린 이 동학 스마트 개미, 장기 투자 개미와 단기 투자 개미가 굉장히 혼조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번에 저는 이 동학개미운동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투자해보자 들어가셨다가 주변에 어떤 뭐 코로나 테마주나 총선주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야, 저런 거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마음을 바꿔먹으신 분이 없으시길 바래요. 이미 그 테마들은 좋은 시점이 다 지나갔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간 것만 보고서 거기서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벤츠에서 똥차로 갈아타는 거죠. 그런 일들은 없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고서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해석을 좀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는 질문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안심하시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시장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도 설명드리는 건데,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B2라는 말이 있죠. B2는 뭐야? 보니까 뭐 연관 검색어에는 뭐 미투랑 빚이랑 해가지고 나도 연예인한테 빚졌는데 연예인이 빚졌는데 연예인이 돈을 안 갚아요.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나오는 B2는 뭐냐면 빚내서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빚내서 투자하는 걸 B2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B2 개미가 늘어나는데 증권사는 대출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또 주가가 오르자 B2가 또 급증해서 13거래일 만에 1조 4천억이 늘었다. 금감원 경고에도 늘어난 개미 B2자. 보다 7일 전에도 몰빵 B2 하지 말라고 금감원이 동학개미에다가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보고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볼 텐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자, 그거 한번 따져보자고요. 저는 이걸 보고서 약간 야,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는 뭐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투자격언에 보시면은 여윳돈으로 주식해라, 현금으로만 주식해라, 잃어버려도 되는 돈으로만 주식해라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려도 되는 돈이라는 게 어딨어요. 그죠?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이 다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잃어버려도 되는 돈, 여윳돈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100원이라도 다 아까운 돈이에요. 다 아쉬운 돈이고 귀중한 돈이고요. 그리고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랑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 돈이 만약에 100%가 다 있어도 현금으로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하면은 다 빚내려 가시거든요. 주식 투자 역시도 우리나라는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나 사업을 하는데 빚을 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상화가 되어 있고 트렌드가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데 대출 받아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는 요즘의 문화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100% 현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사정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형편 매우 좋으신 겁니다. 상위 한 30% 이상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한 20%? 순수 난 현금만 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사정이 매우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빚을 대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나온 것 중에 7조 원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번 볼게요. 현재 13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7조 8천억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3월 달에 6조 4천억이었다가 1조 원이 늘었대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 2020년도 3월 달에 10조 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4조 원대가 날라갔고 또 늘은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들은 요즘에 뭐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문화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난번 10조 원일 때는 왜 경고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왜 저는 이 금감원이나 금융투자협회 같은 데서 왜 금융당국에서 이런 경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10조 원 넘었을 때는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어야죠. 그죠? 근데 왜 그때는 경고를 심하게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경고를 하느냐? 왜 지금 그렇게 할까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진짜 많아요. 왜 우리 주식도 보시면은 막 급등하는 종목들은 갑자기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막 이런 딱지들이 붙으면서 막 몇 날 며칠 갑자기 막 단일가 거래가 진행되고 그래요. 근데 반토막 나는 주식은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하한가요. 막 계속 급락 나와요. 진짜 우리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막으셔야죠. 이런 것들을 막아서 올라가는 것만 막지 말고 내려가는 것도 막아서 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줘야 개인 투자자들이 방어가 될 텐데 이미 가격 제한폭은 15%에서 30%로 늘려놨는데 그런 장치들이 아직도 없어요. 우리 시장에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내려가는 거는 무제한으로 내버려 두는 기이한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증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빚 투자를 이렇게 뭐 경고한다 이런 내용들이 물론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거겠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신용투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담보 비율 자체를 지키는 의무를 해제시켜 버렸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레버리지 투자, 신용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7조라는 요 규모에 대해서도 2020년도 3월달 초 대비해서 3월 25일날 무려 한 30에서 4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증시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 신용투자 규모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거기다가 증시 반등 나오니까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시가총액이죠.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10조 원이라는 그 마지노선을 계속해서 고정시켜 놓는 것도 좀 뭔가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마지노선도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10조 원이 무형 구간이다. 증시가 10% 성장했으면은 10조 1000억 원이 또 위험 구간이다. 이런 구간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증시에서는 10조 원 넘어가면은 위험하다라고 호들갑 떠는 거 역시도 현실 반영이 이제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개인들이 지금 바닥에서 싸게 사가지고 많이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저는 오히려 좋은 시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빚투자에 대해서 7조 원대가 뭐 우려다라 하는 부분들은 저는 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하는데 신용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죠? 이게 문제 될 것 같으면은 증권사한테 얘기해가지고 현금만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볼만한 이슈들은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제가 좀 보니까요. 여기 이제 기간 내, 자, 여기 이제 우리 거래소의 흐름, 수급 흐름이에요. 보시면은 최근 한 달 동안 누가 가장 많이 샀을까요? 3월 14일에서 4월 14일까지 누적을 보니까 여기 빨간색이 크게 하나 보이는 게 있죠? 여기 바로 연기금입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동학개미들이죠? 계속 물량 투입하는. 자, 그러면은 이 기관들은 어떻게 거래했냐면 지금까지 개인들이 팔 때마다 열심히 사가지고 수익을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주요 주체들이 보니까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은 개인들이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옛날의 연기금은, 제가 기억하는 예전의 연기금은 좀 바보 같은 이미지였어요. 착하지만 바보 같았어요. 증시가 하락할 때 구원투수 역할을 항상 했습니다. 구원투수란 말 아시죠?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조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증시가 무너졌을 때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를 막 사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려요. 그럼 시장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연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많이 운용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소진돼 가지고 나는 못 받을 거야 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돈 막 쓰다 보면은, 그죠? 실제로 예전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식들 다 국민연금한테 팔아넘기고 나오면 돼. 무슨 얘기냐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망해가는 주식인데 국민연금이 막 사줘가지고 방어를 하니까 기관들은 다 털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리고 아무도 감시하고 있지 않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국민들도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이 상당히 탈바꿈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특히 2018년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원래 국민연금은 우리 증시에도 투자를 하지만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승률이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적자가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연기금 운영 어떻게 한 거냐. 자,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연기금이 탈바꿈하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도에 연기금의 성적은 놀라울 정도예요. 올해 2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국민연금의 2019년도 수익률이 11% 정도, 무려 70조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10년 내에 최고 수익을 벌었습니다. 통화 완화, 국내외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좋았다. 자,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 증시는 어땠을까요? 2019년도에 우리 증시는, 자, 월봉 차트로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이거요, 이거. 이게 2019년도의 증시 흐름입니다. 좋았나요? 나빴나요? 잠깐 갔다가 와장창 연말에 조금 회복됐어요. 이게 좋았던 장인가요? 나빴던 장인가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어요. 결국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증시였는데 연기금이 여기서 최고 성적을 냈대요. 70조 원을 벌었대요. 수익률, 잠정 수익률 11% 수익률. 그러면은 꽤 잘한 거죠. 선방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연기금은 여기 3월 달에 박살나면서 또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연기금은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타기를 겁나게 하고 있어요. 물타기를.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HTS 내에 이 수급창을 보시면은
거래소가 지금 사는 아니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사는 게 보이죠? 제일 많이 샀죠 지금?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산 게 연기금이에요. 금융투자 같은 애들은 홀랑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코스닥은 어떨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에서도 개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산 게 연기금이에요. 여기 숫자로 보이죠? 코스닥은 거의 뭐 개인들 판인데 연기금이 제일 많이 사고 은행들이 그 다음 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홀랑 팔고 있고 누적 수량을 봤을 때 연기금이 그냥 꾸준히 샀단 말이에요. 개인 다음으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작년에 수익률을 역대급을 냈던 연기금이랑 비슷하게 사고 계신 거예요. 물론 완전히 똑같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락장을 대비해서 막 뭐 주식을 빼고 현금을 마련하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좋은 종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번 하락을 기회 통해서 담아놓는 게 좋지 않나. 이미 이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연기금이 사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는 좀 믿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돼요. 연기금도 많이 물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실 필요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보니까 오늘 양시장 6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풋옵션에다가 강력 배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 시장 하방 상품 중에 하나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코스피 200 곧버스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죠. 얘네들의 상태를 보면은 영 안 좋아요.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맨날 내려가죠. 오늘 같은 날에도 마이너스 4.98%. 별로 안 좋죠.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하락장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기간을 보시면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개인 투자자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방향은 어때요?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 외국인 기관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요, 벌써? 기관 외국인들 연기금은 이미 상방을 보고 있는데 개인들만 지금 하방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기 들어가는 물량은 일부 동학개미들 중에서도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일부 이제 해지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비중이 지나치게 크시다면은 앞으로 올 수 있는 강세장의 조짐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강세장에서 크게 여러분 소외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전체 비중의 일부 한 뭐 5%든 10% 정도 사놓고 내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여기서 일부 방어를 하자. 그런 측면이 괜찮지만 여기다 승부수를 띄우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데도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런데도 불안하십니까? 아직 뭐 인버스 수량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만큼 이제 불안하시다는 게 보여지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제가 어떠한 포지션을 설명드렸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한국이 현재 증시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가 2018년도에 물론 좋진 않았지만 남북경협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한국 증시가 왜 안 좋은지 여러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한국은 이 지배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순환출자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일부 재벌그룹들이 이 수많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구조 때문에 투자하기 좋지 않다.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꺼리는 요인들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배당입니다. 배당을 너무 짜게 준다는 거예요. 배당을 짜게 주는 대신 기업들은
회사에 돈을 더 묵혀두는 걸 선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가 됐을 때 방어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배당이 충분히 돌아와야 투자자들이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배당을 짜게 준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번에 4월 15일 같은 경우는 김일성의 생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미사일을 썼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실제로 저는 남북 경협이 되면은 한국 경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갈 길이 너무나 멀지만 경제 규모가 많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게 한번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기회가 한번 왔었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일본계 기업들이 한국의 부품 소재 수출하지 않겠다 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버텼죠? 국산화를 통해서, 또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루트를 통해서 소재들을 수입하면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이라는 말이 생겼죠. 소재 부품 장비. 저는 이 소부장이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현재 중소기업들 지금은 많이 어렵지만 이번에 코로나 위기 넘어가면은 많이 성장할 거라고 봐요. 실제 정부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런 관련 펀드를 만들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코로나라는 부분 때문에, 자, 앞서 봤던 남북 경협의 경우는 SOC라든지 사회간접자본이나 어떤 도로 깔고 건물 지어주고 이런 사회 전반적인 기반적인 부분에 대한 호재였어요. 그리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는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들, IT 제조업 기업에 대한 기회였습니다. 코로나는 바이오예요. 바이오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 K-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한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산 의료기기들이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세 번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국 증시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세 번의 기회. 아직 진행형입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얘기 나온 지 고작 1년, 2년밖에 안 됐을 뿐입니다. 코로나도 이번에 극복하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SOC냐, IT냐, 바이오냐. 삼두마차가 우리 증시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현재 그 중에 얘가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K바이오가. 한국산 진단키트 적중률 중국 거보다 훨씬 끝내준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한국에서 수출한 진단키트 약 75만 개 중에 60만 개가 내일 날짜죠. 우리나라 선거 날짜인데 4월 15일 날 미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저걸 받으면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진단키트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이제 미국은 걱정 없다. 그리고 땡큐 코리아 한마디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 또 기업들도 재평가 받을 수도 있고 더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내일 있을 사상 초유의 사건, 바로 선거.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것도 전 국민이 모인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내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확진자 수를 봤는데 확진자 수가 줄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호재예요. 바이오 기업들을 비롯해서 한국 증시에 너무 좋은 호재입니다. 코로나를 어느 정도 이겨냈다는 거니까. 그리고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늘더라도, 아니 전 국민이 모였는데 저거밖에 안 늘었다고? 야, 대단하다. 이유가 뭘까? 아, 그래, 마스크?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마스크 관련주는 좀 힘을 좀 잃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의료 장비나 의료 기기, 바이오 기업들이 또다시 저는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 많잖아요. 이런데도 시장이 불안하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저런 언론들이나 좀 악성 그런 기사들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그 B2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를 보호할 생각이 많지 않아요. 미국은요, 물론 미국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지만 미국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내려갈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돼요. 왜 그럴까요? 신호등에서 나온 거예요. 신호등을 통해서 녹색불은 순항하는 거죠. 쭉쭉 가는 거. 빨간색은 뭐예요? 경고예요. 우리나라는요, 올라갈 때 화끈한 빨간색, 내려갈 때는 우울한 파란색. 뭔가 반대되는 느낌이 좀 들죠? 한국은 좋을 때 너무 좋고 나쁠 때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이런 색깔, 차트 색깔이죠. 캔들 색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이런 데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는 거고, 저는 주변에 나오는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겠지만, 단순히 이거는 참고사항이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절대적인 그런 어떤 진리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동학개미운동 잘하고 계신 거니까, 다만 너무 급하지 않게, 체하지 않게 조금 긴 호흡으로 여유있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조금 늘리셔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투자 전부 다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좀 하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부분이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